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 현 제주공항의 확장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토론회가 오늘 열렸는데요. 시설 한계와 안전 문제로 현 공항의 확장은 어렵다는 국토교통부와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는 현 공항 활용이 최선이라는 시민단체 사이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박성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7월 4차례에 걸친 공개 토론회 이후 2달 만에 다시 열린 현 제주공항 확장안에 대한 심층 토론회. 프랑스 파리 공항공단 엔지니어링 ADPI가 제시한 대로 보조 활주로 활용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제2공항 반대단체는 보조 활주로를 사용하는 동시에 이 공항 건설 면적의 30분의 1 수준인 15만 제곱미터를 매입해 터미널과 주기장을 확충하면 공항 기능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낙후된 관제 시스템을 바꾸면 시간당 운항 횟수가 35회에서 70회까지 늘어나 이 공항을 지을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항공 수요를 공항을 지어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첨단 시스템을 통해서 다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활주로는 안전한 항공기 이착륙을 위해 길이가 2.5km를 넘어야 하지만 현 제주공항의 보조 활주로는 1.9km밖에 안 돼 안전에 문제가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제주공항의 주 활주로와 보조 활주로는 교차 구조여서 항공기 한 대가 한 개 활주로를 사용하면 나머지 활주로는 사용할 수 없어 운항 시간 단축에 효과가 없고 첨단 관제 시스템도 관제사의 보조 도구일 뿐이라고 맞섰습니다. 상당히 이건 위험하다라는 정부가 판단을 하면서도 미국, 유럽의 주장을 그대로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안전한 공항을 국민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근본적인 책무입니다. 1억여 원을 들인 ADPI 용역 결과를 충분히 검토했는지도 논란이 됐습니다. 반대 측은 보조 활주로 활용 가능성을 ADPI에 직접 확인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국토부는 현재 정보만으로도 검증이 가능하다며 거부했습니다. 진짜 불가능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과 있어야지 그 자문에 대한 의견이 되는 거고요. 당연히 일반적인 용역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근데 5월 달에 갑자기 ADPI에 관련된 제안이 전부 없어져요. 김해는 20억을 들여서 실제 그걸 책임해야 한 거고 제주는 1.2억 원을 아이디어를 내야 해서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그리고 아이디어는 단기 일대책과 그리고 저희가 사타보고서 등에 다 반영을 했습니다. 4시간에 걸친 공방이 벌어진 현공항 확충안에 대한 심층 토론회는 내일 오후 2시부터 제주 MBC 공개홀에서 2차 토론회를 이어갑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제주도가 중문 관광단지 주상절리 인근에 호텔 허가를 반려한 것은 정당하다는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부영주택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호텔 건축허가 신청 반려 처분 취소 소송과 환경보전방안 이행계획 재보완 요구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할 만큼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된다며 두 건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부영주택은 지난 2016년 주상절리 해안에 1,300실 규모의 호텔 4개 동을 짓겠다며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반려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와 관련한 토지주들의 소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JDC가 또다시 무더기로 패소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서귀포시 예래동 토지주 16명이 JDC를 상대로 낸 4건의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7년 제주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 13,000여 제곱미터를 강제 수용당한 토지주들로 예래단지 사업 인가 처분이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사업자인 버자에는 지난 8월 법원의 강제 조정에 따라 1,250억 원을 받고 사업에서 철수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도민들의 삶이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도민 세금으로 운영 중인 제주 지역의 출연 기관들은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올 들어
제주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 예정됐다 취소되거나 연기된 행사나 회의는 181건. 이에 따른 매출 손실은 70억 원이 넘을 걸로 예상됩니다. 특히 최근 2년 동안 18억 원의 영업 적자를 냈는데 올해는 적자 폭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제주 컨벤션 센터는 대표와 임직원에게 최고 190%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13개 제주도 출자 출연 기관도 임직원에게 최고 280%의 성과급을 지급하고 이 가운데 5곳은 기관장 연봉 인상과 함께 140%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경영실적 평가에 따른 성과급이어서 코로나19 상황과 무관하고 이미 성과급이 지급된 행정과의 형평성도 고려했다는 게 제주도의 입장입니다. 행정도 이미 서울에 나왔기 때문에 이 행정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이 출자 출연 기관이 이 지급 시기가 다르다고 해서 이걸 강압적으로 이제 확 자르기는 그렇고. 하지만 이 같은 공적 기관들의 성과급 지급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 속에 제주도가 예산 절벽을 우려해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에서 성과급 잔치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코로나발 경제 위기로 도민들이 모두가 어렵다고 하는 와중에 이해 아랑곳하지 않고 출자 출연 기관만 이렇게 성과급 잔치를 벌인다면 도민 정서에 좀 반하는 측면이 있고 좀 상대적 박탈감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영실적 평가에 따른 그들만의 성과급 잔치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에 나선 도민들의 고통 분담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JDC가 코로나19의 여파로 면세점 매출이 급감하면서 대규모 적자가 예상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회재 의원이 JDC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면세점 예상 매출은 4,307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768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JDC는 면세점에서 얻은 수익으로 영어 교육도시나 헬스케어타운, 항공우주박물관 등의 적자를 메우고 있는데 지난해 165억 원 흑자에서 올해는 944억 원 적자를 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중고 거래 앱에 올라온 아기 입양 게시글과 관련해 파문이 커지고 있는데요. 산모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비난과 함께 이번 사태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한부모를 보호하고 양육을 지원하는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소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고 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에 아기를 2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과 함께 사진이 올라온 건 지난 16일. 경찰은 IP 주소 추적 결과 20대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조사하는 한편 A씨와 아기를 도울 수 있는 방안도 찾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법리 검토뿐만 아니라 해당 산모에게 필요한 심리 상담이라든지 또한 그 입양을 원할 경우 관련 기관에 연계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태로 인터넷 포털 등에서는 글을 올린 A씨에 대한 비난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 하지만 한편에서는 한부모에 대한 보호 방안과 입양 절차를 다시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행 한부모 지원법은 한부모에게 의료와 생계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없어 부모와의 마찰 등으로 혼자 지내며 수급자 등록을 못한 대부분의 한부모는 어려움을 혼자 감내하는 실정입니다. 또 달달이 들어가는 생활비라든가 공과금 이게 체납되면서 사실은 사각지대에 몰리게 되는 거죠. 사실은 짬짬이 이동을 주고 일할 수 있는 일을 하거나 잠깐 애기 봐줄 주위에 부탁을 드려서.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을 보내려면 먼저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 절차도 한부모에게는 넘기 힘든 산. 원희룡 지사는 SNS에 무엇이 합법적 입양을 막았는지 살펴야 한다며 제도와 지원에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분들이 다른 한부모에 비해서 원가족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어떤 사회 심리적인 건강 측면을 좀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들을 좀 만들어서 제주 지역 혼외 출산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2.51%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네 번째. 한부모 양육과 지원에 관한 정책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돌아볼 시점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내년에도 4.3 희생자와 유족의 추가 피해 신고가 이뤄집니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1월부터 6개월 동안 4.3 희생자와 유족의 추가 피해 신고를 받는 내용의 4.3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보증인의 범위를 확대해 희생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당시 희생자의 피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2명이 작성한 보증서를 제출해도 명예회복 조치를 해주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4.3 특별법에 근거해 희생자 14,533명과 유족 84,452명을 인정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완화됐던 첫 주말에 한글날 연휴 때보다 많은 관광객이 제주를 찾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 관광협회에 따르면 주말인 지난 16일부터 어제까지 사흘 동안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11만 4천여 명으로 한글날 연휴 제주 방문객 수인 10만 3천여 명보다 1만 명 이상 많았습니다. 한편 오늘부터 게스트하우스 집합 금지 명령은 3인 이상에서 10인 이상으로 기준이 완화되고 종교시설 소모임도 식사를 하지 않는 조건에서 허용됩니다. 오늘부터 전 학년 등교 수업이 허용된 가운데 과대학교를 포함한 37개 학교가 3분의 2 등교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에 따르면 과대학교 32곳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 대해 오늘부터 전 학년 등교 수업을 허용한 가운데 과대학교가 아닌 제주시 중학교 2곳과 특성화고 등 3곳이 이번 주 3분의 2 등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5개 학교는 전 학년 등교가 가능하지만 기존 수립된 학사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1, 2주가량 3분의 2 등교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독감 백신 공급 차질로 인한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독감 백신 16만 5천여 도즈를 공급받을 예정이었지만 상온 노출 사태 등으로 계획이 수정돼 당초보다 적은 14만 8천여 도즈만 공급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병의원에서는 다음 달 초에나 예약 접종이 가능하고 만 12세 이하 백신도 2만 명분가량이 부족해 다른 연령대분의 백신을 재분배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부터 노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독감 방문 예방 접종이 이뤄지고 내일부터는 보건소에서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오부제 접종이 시작됩니다. 최근 제주 시내에서 진동한 음식물 쓰레기 퇴비 악취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제주도 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열린 제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악취 소동으로 이어졌다고 질책하고 색달동 광역 음식물 처리 시설 완공까지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비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안동우 제주시장은 음식물 퇴비는 적합 판정을 받아 반출됐지만 사후 관리가 안 돼 시민께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봉계동 처리시설 사용 연장을 위해 해당 지역 주민과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주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내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경상북도와 강원도, 충청북도와 함께 열립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4.3 특별법 개정과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 개선, 제주자치경찰 존폐, 제2공항 건설, 그리고 원희룡 지사의 중앙정치 행보 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원희룡 도지사는 국정감사를 통해 제주도의 중요한 정책을 알리고 지원을 이끌어내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관광서비스노조 신화월드 카지노 지부는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 측과 단체 교섭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복 출근 투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회사 측이 투쟁에 참여한 직원들의 카지노 업장 출입을 물리적으로 막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